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네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정말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강신업TV를 구독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날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이 나와서 불 끄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박찬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든지 대통령실은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나름대로 방어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많은 국민들입니다.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이제 오늘 11월 2일인데요. 화요일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만난다고 공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이유는 앞으로 15일 정도 되는데 11월 15일 날 이재명의 재판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총동원해서 재판에서 이제 무죄를 이끌어내고 무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2심, 3심이 있으니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그러면 지금 자기들은 이재명이 어차피 대통령 된다. 그럼 대통령 되면 모든 어떤 사법 절차가 멈춘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에 오히려 대비하는 겁니다. 무죄가 나올 거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유죄가 나올 거에 대비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재판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판결을 한 판사들을 탄핵시킨다라고 이제 바람몰이를 하겠죠. 그러면서 2심과 3심은 아주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2심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근데 저들이 이제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고 중대한 헌법 사유,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개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2년을 단축한다는 말은 앞으로 6개월만 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너는 내려오고 대통령 다시 뽑는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재명 재판이 안 끝나잖아요. 그럼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지금 작전을 꾸미고 이제 그걸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거를 좀 숨기고 또 이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죠.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야잖아요. 그걸 하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하야하라.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꿈꾸고 있다라고 제가 글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야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 처리는 하지 않겠다. 그런 일종의 약속 같은 걸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거를 안 하고 일종의 아마 망명을 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야하면서 망명을 했듯이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면 외국으로 나가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말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 나왔는데 그 명태균 게이트 그거 가지고서 하야를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니까 저것들이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2탄, 3탄으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명태균이 광파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김영선하고 정치 거래하고 돈 거래하고 불법적인 어떤 일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터져가지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중에 SOS를 계속해서 용산에 쳤던 겁니다.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 벌써 올해 2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창원지검에서 명태균과 김영선의 이 불법적인 돈 거래, 정치 거래 이거를 포착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 벌써 2024년 올해 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수사가 돼 있었겠죠.
이제 강혜경이라는 애도 이제 그 참고인으로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수사가 일어나니까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명태균이는 이제 용산하고 좀 관계가 있으니까 용산에다가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SOS를 계속 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용산에서 살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김영선과의 자기 개인 비리지 그것이 왜 용산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사실은 말이죠. 저 명태균이하고 김영선이하고 벌인 일 같거든요. 저번에 7분을사 소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명태균이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한 이유도 결국은 자기 SOS였어요. 이준석한테도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지금 그런 어떤 결정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준석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지원 사격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명태균은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지금 명태균한테 완전히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발목이 하나 잡혀 있고 손목이 하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태균은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텔레그램 문자라든가 내지는 자기가 가진 육성 녹음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SOS를 쳐가지고 용산하고 자기 어떤 구명 로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걸 터뜨리고 있는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김영선 뭐 공천 개입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내용이 의견 제시에 불과하고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도 아니었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다면 쟤들이 바로 탄핵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방법을 쓸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야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오늘 이제 모여가지고서 김건희 특검도 주장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하야를 주장해가지고 새를 몰아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월 2일 오늘 토요일 이재명은 이제 11월 2일 오늘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그 화력을 모아가지고서 자기 살 길도 찾고 그다음에 자기 대통령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한동훈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2일 동안 잠적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뭐 그만두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결국은 꽃가마 타고서 무등 타고서 뭐 저 대궐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무등 타고 꽃가마 타고 대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짐꾼은 다 도망가고 지금 가마꾼도 다 도망가고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집에 나가야 되겠다고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원래가 이 역경을 딛고 어려움을 딛고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수단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이 무등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잘 되면은 자기가 이제 한번 권력을 갖고 싶었는데 다만 윤석열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윤석열하고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어설픈 차별화를 시도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쓰러진단 말이야. 그럼 나도 무등 타고 있다가는 나도 쓰러지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려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이제 당대표 사퇴한다고 봅니다. 한동훈의 당대표 사퇴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할 겁니다. 제가 한동훈은 처음 법무장관 할 때부터도 저 사람 법무장관은 몰라도 정치는 안 된다라고 제가 미리미리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인감이 아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정말 망각하고 나서 그냥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관종, 나르시스트, 자기 연예인적 그런 어떤 인기 뭐 그런 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서 선거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대표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당대표가 됐으면 당이 나갈 길을 갖다가 제시하고 내지는 당의 단합을 도모하고 우파 총 단합을 도모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렇게 그렇게 선언하고 나는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윤 대통령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딱 선언하고서 같이 가자라고 했으면 많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명태균 같은 애들이 저렇게 폭로하고 이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분열하고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니까 저는 명태균이라는 애도 나오는 거고 강혜경이라는 애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잡을 것 같으면 쟤들이 눈치를 보다가 우리 편에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권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야 이재명 편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걸 갖다가 다 까고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건 한동훈이 만든 거예요. 이런 사태는 한동훈 개인 혼자는 아니지만 이건 한동훈이 만든 사태라고 봐야 돼. 한동훈이 불러온 화근이라는 거지. 그럼 그 전에
그럼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하고 전화를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때는 부직갱이라도 도와준다면 불법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대통령 됐다 해서 김영선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뭐 합법적으로만 대통령 잡았습니까? 문재인은 합법적으로만 대통령 잡았어요? 드리킹 없었어요? 그렇게 대통령을 잡는 그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어떤 그런 조그만 흙이 먼지가 묻는 거예요. 조그만 먼지에 불과해요. 근데 그거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런 먼지가 있을 때 그걸 닦아내고서 앞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근데 우리는 그 명태균이라는 먼지를 갖다가 제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가 분탕질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동훈이 분탕질 때문에 그 작은 먼지가 마치 큰 띠끌이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 덮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 이제 사퇴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고 저는 사퇴한다고 봅니다. 한동훈의 사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왜 사퇴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사퇴 선언이 언제 나오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호 TV입니다.